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뭐 초등학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아부터 노년까지 약 7,000회 정도 강의를 진행한 12년차 성교육 강사이자 성교육, 성상난 전문기관 자지스쿨 대표 이석원입니다. 현재 약 8만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열정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매일 하는 말인데 강의 갈 때마다 1인 1성교육이 무조건 필요하다. 왜냐면 아무리 강의를 많이 해도요,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정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교육이 국영수처럼 똑같이 돼야 됩니다. 항상 안타까운 게 꼭 문제가 터지고 나서 오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건 제가 강의를 통해서 제 성교육 들었던 분들이 예전에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20살인데 지금은 30살이 넘었는데 10년 전에 제 강의를 듣고 성교육을 듣고 좋은 남편을 만나 지금 두 아이의 또 양육자가 되셨거든요. 그때 강사님 강의 들은 덕분에 이상한 남자들 다 걸러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럴 때 진짜 행복하고요. 또 개인뿐만이 아니라 또 기업도 바뀌어요. 기업의 조직 문화가 바뀌고요. 대표나 직원들이 성교육을 통해서, 저는 성교육이 인성교육이자 인권교육이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마저 바꿀 수 있는 존중하는 교육이다. 단순히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개인의 인격 품성을 기를 수 있는 게 성교육이기 때문에 강의 때마다 말합니다. 언제든 성교육이 먼저라고요. 제가 기업 CEO부터 어린 아이까지 다 교육합니다. 유아까지도요. 가장 많이 만나는 대상은 양육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 아이 성교육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한테 성교육을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부정적이고 나쁜 음란물이나 성폭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건 아이하고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육자들이 그 요청이 오면요, 학교나 기관이나 기업에 나가서 출강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도 많이 만납니다.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교육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런 부정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이다.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 가치관을 전달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소통하도록 돕습니다. 성이란 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뭐죠? 생명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성교육을 통해서 봤잖아요. 섹스, 성관계를 통해서. 그게 굉장히 나쁜 게 아니라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거라고 아주 듬뿍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연애 실패했기 때문에요. 20대 때요, 굉장히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학과를 나왔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를 다닐 때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느낌 아시죠? 체육학과의 그 위험. 대학교 다닐 때는요, 4번 연속 전액 1등 장학금을 받았어요. 1등을 4번 연속으로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나름 인기도 많고 핫한 가이였는데, 그 20대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성 문제, 연애 문제로 헤어졌어요. 물론 연애는 서로 간에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굉장히 제가 그때 연애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한 5, 6kg 확 빠져요. 피골이 상접한 아들에게 어느 어머님 오십니다. 석원아, 어릴 때부터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운동도 시켰지만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 성교육을 해준 적이 없구나. 엄마랑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 너가 이제 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부터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를 했고요. 관련된 청년들을 모아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 커뮤니티 안에서 너무 놀랍게도 연애도 하고 커플이 생기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지금 아이까지 낳은 양육자님도 계세요. 그걸 통해서 확신했죠. 내가 부족하고 몰랐지만 내가 공부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줄 수 있겠구나.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음에 만나는 사람한테는요, 잘해주기 위해서 성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게 업이 되어서 성교육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저 이제는 그만하려고 해요. 그동안 맨날 비판했어요. 왜냐면 너무 형식적이고 틀에 박혔습니다. 원래는 15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방침이 있는데요, 학교 재량에 따라 달라요. 거의 그냥 땜방식이었죠. 거의 이 지금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성교육 좋으셨나요? 기억도 안 남고 재미없잖아요. 다 자기나 하고 있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오히려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강의하거나 교육하고 싶은 분도 계시는데 또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성교육이 막 조장한다고. 거의 변함이 없고, 가장 안타까운 건 꼭 문제가 터지고 나서입니다. 그거는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우리 아이가 성폭력 가해자가 됐다, 피해자가 됐다.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교육은.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뭐다? 항상 수습하기 바빠요. 그런 게 지금 대한민국 성교육의 실태고요. 이제는 저희 자주스쿨이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교육 전문 기관인데 비판만 하지 않습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화를 바꿀 수 있을지 교육과 교구와 콘텐츠를 통해서 지금 건강한 성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뭐 초등학생이라고 하는데 항상 저는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는 거라고. 예전에 제 강의 때 임산부분이 오셨어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아기도 안 낳는데. 물어봤죠.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지금부터 준비하려고요. 제가 지금부터 공부하고 준비해야 우리 아이한테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잖아요. 와, 맞아요. 그 양육자님이 말한 것처럼 성교육은 태어날부터 태교도 성교육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의 경계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사랑을 주는 것, 그 모든 과정, 스킨십이 뭐다? 성교육이고 일상이 성교육입니다.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유네스코에 따르면 5세부터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가 바로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보통 두 가지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양육자부터 먼저 알아야 아이들한테 제대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받고 왔는데 함부로 뭐 만지면 안 된다고. 양육자가 아이를 여기저기 만지고 줄 쑤시고 하면 효과가 확 떨어지겠죠.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양육자부터 알아야 먼저 아이한테 제대로 알려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양육자가 지식을 딱 알고 있어야,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정확하게 아이한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알려줄 수 있습니다. 성교육은요, 아이부터가 아니라 뭐예요? 어른부터 알아야 어른들이 제대로 알려줄 수 있고요. 양육자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다리 역할을 합니다. 또 어르신이나 또 아이들이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른이 먼저 받아야 아이들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 자주스쿨은요, 아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양육자 교육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배운 적도 없고요.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모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예전에 서울대학교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식의 거의 총체라고 하잖아요. 예전이니까 지금 바뀌었겠죠. 월경대 사이즈는 엉덩이에 비례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반 이상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아시잖아요. 혈에 따라 그 팬티 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이 다른데 그렇게 지식 있는 분들도 몰라, 너무 모릅니다. 특히 모르기 때문에 항상 터지고 나서 온다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었는데요. 진짜 이 아이는 이 여자 입 안에 사정을 하게 되면 임신이 되냐고. 이게 중학생아이의 상담이에요. 정말 지식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성지식을 차곡차곡 써야 됩니다. 국영수처럼요. 한 번에 절대 될 수 없는 게, 국영수도 차곡차곡 가는 거잖아요. 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진짜 이 질문 너무 좋았어요. 잘 가르친다는 건 뭘까? 이 교육의 어머니 에듀케이트가 가르친다라는 게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구구단을 배우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미분적분 나가면 아이가 이해를 할까요? 모르죠.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줄까?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일부러 아이들의 문화를 공부합니다. 뭐 틱톡, 뭐 요즘 유명한 게임들 많죠. 총게임도 많죠. 여러 가지 그런 게임들을 알고 아이들의 문화를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문화에 맞추니까 아이들이 그때 먼저 소통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가르칠 때 성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먼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 안에 있었던 부모한테 말하지 못한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결론은 뭐다? 눈높이를 맞추는 게 잘하는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대상 파악입니다.